자, 이번 시간은 5장 정화원가 계산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가 계산 연습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형태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전지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공정 시작 지점에 전량 투입되며 전량 투입이에요.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 완성품 환산량으로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전량 투입된다는 거는 아예 진척도를 안 본다는 의미예요. 진척도를 안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고,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척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에서 봤을 때 무조건 T자를 먼저 그려요. 자, T자에서 왼쪽은 기초, 단기 착수량, 오른쪽은 기말, 그 다음에 완성 수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는 몇 개냐면은 0개예요. 기초는 없죠. 단기 착수량은 500개, 그 다음 완성 수량은 400개, 그 다음에 기말은 100개, 그러니까 50%입니다. 평균법인 경우에는 기초에 대한 지척도를 아예 안 봐요. 근데 마침 0개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바로 기초는 둘 다 0이에요. 기초는 0. 오른쪽은 가공비예요. 왼쪽은 재료비. 자, 그 다음에 완성 수량. 그러니까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기초 수량이 없으니까 가공비도 똑같이 400개를 적어줍니다. 근데 기말은 어떻게 보냐면은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죠. 그래서 진척도를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가공비인 경우에는 그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기말에 100개 50%니까 50개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냐면은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50개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1번은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공정이 2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적용할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공정별로 하기 때문에 공정별 원가 계산 있었죠. 공정별 원가 계산, 이게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적용할 수 있어요. 3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평균법과 선의선취법의 원가 계산액은 동일하다. 이것도 틀렸어요. 평균법은 완성도에 관계가 없지만 선의선취법은 완성도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액은 동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동일 안 돼요. 4번, 정화원가 계산은 제공품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하여 집계한다. 맞는 얘기죠. 그 정화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의 주 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평균법이에요. 예,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1번과 똑같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T자로 꼭 잘 그려주세요. 오른쪽은 완성수량, 오른쪽은 기말수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은 700개의 30%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착수량은 1500개. 그러니까 총 2200개 중에서 완성 수량은 몇 개냐면은 1700개. 그러면은 나머지 500개는 기말 수량입니다. 완성도는 5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량과 오른쪽에 있는 수량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완성품 환산량. 자, 기초의 완성품 환산량 수량은요. 자, 왼쪽은 재료비, 오른쪽은 가공비예요. 그 평균법에 대한 기초 완성품 환산량은 아예 진척도를 아예 없는 걸로 봐요. 진척도를. 그래서 진척도를 아예 없는 거 보기 때문에 기초 수량은 두 개 다 700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과 다른 점은 요거예요. 선의선출법은 진척도를 보거든요. 기초의 수량을. 그런데 그 완성품 환산량의 경우에 평균법은 기초의 진척도를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성 수량 있죠. 완성 수량은 1700개인데 1700개 중에서 기초에 완성된 수량이 700개니까 그 나머지 수량을 적어주시면 돼요. 단기 착수 완성 수량 몇 개냐면은 1700개 중에서 700개를 제외한 1000개만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량 있죠. 아이고 잘하 이게 칸이 부족해서 여기 적도록 할게요. 기말 수량은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기 때문에 진척도를 아예 안 봐요. 진척도 아예 안 보고 가공비는 공정 절반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500개에 50%인 250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2200개로 봅니다. 재료비는 22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195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첫 번째는 이 T자를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초에 대한 부분만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보시면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해산은 평균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보다는 평균법이 좀 더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법인 경우에는 기초에 대한 진척도를 아예 무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의 수량은 1000개,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완성 수량만 돼 있어요. 완성 수량은 30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1200개. 그래서 두 개 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량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단기 착수량은 3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의 3000개는요, 그때 얘기했었지만, 기초에 1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의 나머지 2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 착수량에서는 이제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 있죠? 그 기말 1200개가 있습니다. 자, 기말 1200개의 진척도는 50%입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 보도록 합시다. 자, 기초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보냐면요.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의 진척도는 아예 안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로 보았을 때 기초의 수량은 똑같이 1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착수 완성 수량 있죠? 요거 2000개 작성합니다.
그 완성 수량이 3000개랑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은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에요. 재료비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진행도기 때문에 50%만큼 인식을 합니다. 1200개 50%죠. 600개입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중에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량을 전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모두 합치면은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원가 계산은. 그래서 축구공은 대량 생산 가능하죠. 맥주도 대량 생산 가능해요. 폰도 대량 생산 가능하고 비행기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려면요, 그 선의선출법에 하는 방법과 그 평균법에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이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재료비로 되어 있죠. 가공비로 되어 있지 않고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게다가 전량 투입을 한 경우에는 아예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저기 진척도를 안 봅니다. 진척도를 아예 그냥 무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에 대한 수량은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0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대한 수량은 몇 개냐면은 지금 500개 돼 있죠. 그냥 500개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왜 0개냐면요. 왜냐면은 지금 기말 제공품이 지금 500개를 다 지금 쏟아부었죠. 기말 제공품을. 기초 제공품도 기말 됐을 때는 완성도와 관계없이 전부 다 배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200개가 배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원은 200개가 배분되어 있으면은 배분받지 않은 수량을 기초에 들어가는데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완성품 수량이 2600개 중에서 기초가 200개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놓으셔야 돼요. 기초는 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 그러니까 즉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2600개 중에서 기초 200개 뺀 2400개. 그 다음에 기말은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수량은 총 몇 개냐면은 2900개라고 보시면 돼요. 2400, 500, 제로. 그래서 2900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이제 환산 수량은 2900개. 그 다음에 평균법이죠. 평균법은 오히려 더 쉬워요. 평균법은 바로 하겠습니다. 기초에는 당연히 진척도를 아예 안 봅니다. 기초를 진척도 아예 안 보고, 그리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기말의 진척도도 아예 안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초의 제공품은 2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2600개 중에서 기초의 수량 200개만큼 뺍니다. 그래서 24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2600개이니까 3100개가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평균법의 수량은 완성품 환산량 수량에 의하면은 3100개. 그 다음에 선출법에 의한 수량은 2900개가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몇 개 차이 나면은 2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그 선의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 방법이에요. 자, 1단계는 수량 파악을 했을 때, 수량을 파악했을 때 그 평균법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초 수량은 몇 개냐면은 5,000개. 그래서 완성 수량은 몇 개냐면은 20%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25,000개.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은 몇 개인지 없죠. 그래서 기말 수량은 10,000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량 30,000개와 오른쪽에 있는 수량 30,000개를 보시는 거예요. 완성 수량은 20,0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2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했었어요.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된다고 하니까, 재료비와 가공비를 두 개 다 찾습니다. 근데 재료비와 가공비 중에서 이 기초의 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초 수량만 주의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수량은 완성이 지금 20,000개 되어 있죠. 그 중에 기초 수량 5,000개를 빼고 넣어줍니다. 15,000개, 15,000개.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품이 진척도가 40%예요. 그래서 가공비는 진척도 수로 보니까 10,000개 40%니까 4,000개. 그리고 재료비의 기말 수량은 10,0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초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초 제공품이 현재 5,000개 되어 있어요. 20%만큼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전월 기말과 단기초로 보셔야 돼요. 전월 기말로 이렇게 보시면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하니까 전월 기말에 대한 수량을 생각해봐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기말 10,000개의 40%가 이 10,000개의 40%가 여기에 그 40%만큼 계산하니까 40%만큼 되죠. 4,000개만큼 되었죠. 이것도 기말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50%에 20%만큼 배분했으면은 그 기말에 1,000개만큼 배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4,000개처럼. 그럼 나머지 수량은 1,000개만큼 배분된 나머지 수량은 당연히 기초 수량이 되겠죠. 4,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비는 몇 개냐면은 4,000개.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니까 당연히 제로입니다. 왜냐면은 기말 수량은 그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척도를 아예 무시하니까 배분받은 수량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배분받은 수량은 전월 기말에 1,000개, 20%만큼, 그 나머지 4,000개가 당월 기초에 포함되는 수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돼요. 재료비는 얼마냐면은 25,000개가 되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하고 단기 착수량하고 기말을 자 모두 합치면은 19,000개, 4,000개니까 2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몇 개냐면은 20,000개, 가공비는 23,000개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렇게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의선출법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전량 투입이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기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죠? 완성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수량입니다. 자, 기말 수량은 300개에 50%만큼 되어 있고요. 기초 수량은 500개에 20%입니다. 500개에 20%. 그러니까 이게 7번 문제는 5,000개 20%고요.
기초제공품은 500개 20%예요. 자, 단기 착수량은 200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2500개, 오른쪽이 또 2500개가 되죠. 완성 수량은 220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기초의 수량은 무조건 제로예요. 왜냐면은 공정 전반 투입이기 때문에 진척도를 아예 무시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은 2200개 중에서 기초 500개를 빼야 되겠죠. 1700개. 그 다음에 기말 수량은 3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료비가 20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초에 얼마겠어요? 전월 기말은 500개에서 20%만큼 배분받겠죠? 그래서 100개고 나머지 수량만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은 1700개고요. 기말 수량은 300개에 50%니까 1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2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수량은 2250개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자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아니죠.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의해서 나누어서 계산하고요.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 경우가 적용된다. 맞는 얘기죠. 단일 종류의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즉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이죠. 주문 생산 방식. 그다음 4번 제조 간접비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한다.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다르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물량 흐름은 아래와 같다. 재료비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기초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기초 수량이 없으면요. 기초 수량이 없으면은 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은 그 환산량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초 제공품 수량은 0개, 단기 완성품 수량은 5만개, 단기 착수량 6만개입니다. 그래서 6만개 중에서 이제 완성은 그냥 5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팔다 남은, 제조하다 남은 기말 수량은 10,0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평균법이고, 재료비는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6만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기말에 1000에 50%, 5,000개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합치면은 5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6만개, 가공비는 55,000개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 연습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총 10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본래는 공선 문제도 나오긴 한데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공선 문제는 일단 여기서는 제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공선에 대한 개념은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까지 이제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장이 가장 중요해요. 일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꼭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3장의 부문별 원가 계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장의 종합원가 계산 연습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요런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계속 해봐야지만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요. 이게 한두 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가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기가 쉬운데, 한두 번만 해서 난 계산 문제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막상 시험 문제를 연습하시면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원가에게는 이게 꾸준한 반복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꼭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 1급에서 나오는 원가회계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렇게 원가회계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산세무회계 1급과 2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또 다르고,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전산회계 1급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기초에 대한 이 원가회계가 어떤 건지 이거를 반드시 1장 총론에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문제밖에 안 된다고 원가회계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가 점수니까 원가회계도 알아두면 전산세무회계까지도 크게 고생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원가회계도 같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까지 이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파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파트, 즉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